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너무 신경 썼더니 지친다 입니다. 지연이는 다케다 유키, 펴낸 곳은 미래지향 출판사입니다. 지연은 일본에서 몇 없는 매우 예민한 사람 전문 카운셀러입니다. 작가 본인도 매우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남다른 예민함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부러 둔감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사람들과 장시간 함께 있으면 지쳐버려요. 작은 실수라도 알게 되면 일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섬세한 이들은 상대의 감정과 그 자리의 분위기는 물론 빛과 소리까지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섬세한 사람의 잘 느끼는 성질은 오랫동안 너무 신경 쓴다, 너무 예민하다며 개인의 성격 문제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일레인 아론 박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면서 5명 중에 1명꼴로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섬세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섬세함은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며 선천적으로 키 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섬세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세한 사람 진단 테스트.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잘 감지하는 편이다. 타인의 기분에 좌우된다. 고통에 아주 민감하다. 바쁜 나날이 계속되면 침대나 어두운 방과 같이 사생활 보호가 되고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박혀 지내고 싶다. 카페인에 민감하다. 환한 빛과 자극적인 냄새, 까슬까슬한 천, 사이렌 소리 등에 시에 압도된다. 단기간에 많은 일이 몰리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에 빠진다. 상상력이 풍부하여 뚝하며 몽상에 빠진다. 소음을 유독 견디지 못한다. 미술이나 음악에 깊이 동화되는 편이다. 굉장히 양심적이다. 별것 아닌 일에도 자주 깜짝 놀란다. 너무 많은 일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실수하거나 깜빡 잊어버리지 않게 늘 조심한다. 폭력적인 영화나 TV방송을 보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등 강한 반응을 일으킨다. 일을 할 때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긴장해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섬세한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으면 피곤하다. 많은 세심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사람의 신경 시스템이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회식처럼 많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소에서는 세심한 사람의 마음은 다음과 같이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두운가 아니면 밝은가, 말소리가 방 안에서만 울리는가, 밖으로 새어나가는가, 누가 진심으로 즐기고 누가 억지로 웃는가, 음식이 모두의 접시에 골고루 잘 나눠졌는가, 희미하게 들리는 에어컨 소리. 세심한 사람의 신경 시스템은 이런 사소한 것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확실히 느낄 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느끼게 되니 세심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빨리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세심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푹 쉴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과하게 받은 자극을 흘러보내면 밝고 온화했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새로운 자극을 견딜 만한 여유를 가져야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누군가와 왁자지껄 떠들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본심을 소중히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본심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몰라보게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600명이 넘는 섬세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실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던 섬세한 사람이 수개월 후에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요 라고 말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고 연인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1초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라고 고민하던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던 변화는 사람들과 있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며 마음 편하고 느긋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몹시 신경이 쓰이던 일도 어느새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됩니다. 불쾌함을 느끼는 일이 전보다 몰라보게 줄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열흘은커녕 반나절 만에 우울함을 털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감별 예방방법 1. 시각 안경과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낮춘다. 선글라스를 쓴다. 도수 없는 안경을 쓴다. 인파 속에서 장시간 있으면 금세 지쳐버린다 라는 사람부터 슈퍼에 가면 상품들과 상표가 한 번에 눈에 들어와서 어지럽다라는 사람까지 같은 섬세한 친구라도 시각에 의한 피로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눈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과 관계없는 것까지 보게 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대책의 기본입니다. 2. 청각 소음방지 이어폰을 낀다. 귀마개를 한다. 이어폰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듣는다. 영화관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특히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공포영화를 보면 속이 울렁거려요. 이렇게 갑작스레 터져나오는 큰 소리가 질식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대에 누워도 목욕탕 환기팬이 돌아가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환기팬은 꼭 끄고 삽니다. 와 같은 작은 소리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장소는 피하고 침실에는 전자제품을 두지 않는 등 정한 환경을 만듭니다. 전철안과 같이 나의 의지로 소리를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이어폰이나 귀마개를 써봅시다. 미각, 자극이 강한 음식을 피한다. 패스트푸드나 짭짤한 과자를 먹으면 몸이 부어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혀가 아려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재료에 첨가물이 적은 식품을 사고 다듬어지지 않는 몸에 좋은 채소를 통째로 사서 조리하는 등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 먹기. 가족과 지내는 섬세한 사람이 쉬는 요령. 섬세한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혼자 쉬고 싶지만 혼자 방에 있으면 다들 걱정할 것 같아서 혼자 있지 못하겠어요. 남편이 내가 뭐 실수했나 라고 걱정할까봐 좀처럼 혼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은 일하느라 바빠서 지쳤으니까 방에서 좀 쉴게라고 가볍게 위로를 대고 쉬라고 권합니다. 당신이 원인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피곤하다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유를 알리는 건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섬세한 사람은 배려심이 많아서 자기 행동 때문에 자칫 상대방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걱정거리가 줄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TV 소리와 스마트폰 빛, 거슬리는 걸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전하는 법. 섬세하지 않은 사람은 섬세한 사람의 감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유해서 설명해 보세요. 가령 자기 방에 있는데도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서 거슬릴 때 TV 소리가 거슬리니까 소리 좀 줄여줘 라고 말해도 뭐 나는 괜찮은데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럴 때는 거실에 있는 TV 소리가 거슬려 나에겐 TV 소리는 집합을 대형 트럭이 쉴 새 없이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침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오는 것이 신경 쓰인다는 아이씨. 옆에서 남편이 스마트폰을 만지면 빛이 새어나와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몇 번이나 말해도 그만두지 않아서 잘 때 스마트폰이 켜져 있으면 나에게 조명을 전부 켜고 있는 것처럼 눈부셔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침실에 갖고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얻는 메리트.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K씨, 야간 근무도 하는 그녀는 직장에서 한시도 쉬지 못해 고민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로 함께 일하는 동료가 기가 들리지 않나 싶을 정도로 호출배를 받지 않아서 늘 그녀가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에는 정해진 휴식 시간이 있지만 K씨는 잡담하는 동료 대신 다음날 쓸 기구를 준비하고 호출배를 받느라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는 이제부터는 알아서 일하지 말고 직장에서 그냥 멍하니 있어 보세요 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간병시설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출벨이 울리는 동시에 손이 나가려는 순간 눈 딱 감고 참자 동료가 호출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호출벨을 받을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말하는 K씨. 지금까지 총선과 함께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육상선수처럼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찾아다니며 일하다 보니 동료가 나설 틈이 없었던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료를 대신해서 해야 한다 생각을 버리고 일선을 늦춘 K씨. 덕분에 야간 근무를 할 때도 소파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앞장서서 일하지 않아도 잠시 휴식을 취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전부 짊어지지 않아도 일은 예상외로 잘 굴러갑니다. 예민한 사람은 좀 느긋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